진짜 운명의 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GOP의 밤은 늘 똑같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막, 가끔 들리는 고라니 울음소리,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산바람. 말년 병장이었던 저에게 그날 밤도 그저 무사히 전역만 하자는 생각뿐인 수백 번 반복된 루틴 중 하나였습니다. 제대를 딱 3일 남겨두고 야간 근무를 나가려는데 상황실에서 나오던 간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엔 말도 잘 안 섞던 양반인데 갑자기 씩 웃으면서 묻더군요. 박준호, 이제 3일 남았나? 야, 진짜 부럽다. 건조한 축하 뒤에 이어진 말이 진짜였습니다. 야, 가는 길에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훈련일지 좀 가져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알았지?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행정병을 시켰을 그가 왜 굳이 야간 근무 들어가는 저를 붙잡았는지, 그리고 왜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평범한 지시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투화 끈을 조여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제 발소리만 뚜벅뚜벅 울리는데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하더라고요. 그냥 일지만 가져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싶은 기분 다들 아시죠? 왠지 가면 안 될 곳을 가는 것 같은 그 묘한 위화감 말입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차가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군대 사무실 특유의 그 쾌쾌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간부는 분명 일지가 책상 바로 위에 있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책상 위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찾은 듯한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투덜대며 서류 더미를 하나씩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일지를 찾으려고 서류 뭉치 가장 밑바닥을 들췄을 때였습니다. 유난히 낡은 갈색 표지의 장부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목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굵은 매직으로 갈겨 쓴 글자, 병사 휴가비 지급 명부. 솔직히 전역 3일 남은 병사한테 휴가비라는 세 글자가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사회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할 생각에 내 돈은 잘 들어왔나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에이, 내 이름만 슬쩍 보고 가자. 진짜 딱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변을 슬쩍 살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윙윙거리는 형광등 소리만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 장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게 판도라의 상자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장부의 책장을 넘기는데 문득 예전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야, 우리 부대는 왜 다른 데보다 휴가비가 짜냐? 나 이번에 보름이나 나갔다 왔는데 입금된 건 왜 이 모양이야? 한 번은 PX에서 냉동식품을 돌리던 동기 녀석이 투덜대다가 선임한테 입막음을 당하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야, 임마. 군대에서 돈 따지는 거 아니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피 보지 말고 조용히 있어. 행정반 근처에서도 그랬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간부들이 귀신같이 나타나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곤 했죠. 저도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된다. 튀면 나만 손해다. 그 보이지 않는 압박과 침묵의 벽 앞에서 저 역시 비겁하게 고개를 숙였던 수많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장부는 우리가 왜 침묵해야만 했는지 그 추악한 이유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 박준호 석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원래 컴퓨터로 깔끔하게 프린트되어 있던 금액 위에 빨간색 볼펜으로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손글씨로 다시 쓰인 숫자는 원래 금액의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상병 김철수, 일병 이영희, 부대원 거의 전원의 휴가비가 반토막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펜을 휘둘러 우리들의 땀과 시간을 도려낸 흔적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계산법이 바뀐 거 아냐?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필체는 너무나도 탐욕스러웠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건 실수도 행정착오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도둑질이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야 한다는 이성과 걸리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키면, 간부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저녁 3일 남겨두고 영창이라도 간다면? 그 5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술값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산속에서 밤잠 설치며 근무 서는 병사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채는 이 부조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장부의 페이지들을 미친 듯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정적 속에서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급히 장부를 덮고 일지를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 제 심장 박동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녁하는 그 순간까지 1분이 1년 같았습니다. 간부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화살처럼 꽂히는 기분이었고 평소에 웃으며 건네던 농담도 너 다 알고 있지 라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휴대폰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되는 양 제 허벅지를 달궜습니다. 내무반 분위기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기 녀석이 슬쩍 다가와 묻더군요. 준호야, 너 아까 사무실 다녀오더니 왜 그래? 얼굴이 흙빛이다. 저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만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임은 제 눈치를 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저녁 앞두고 사고 치지 마라.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해.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거다. 그 말은 저에게 충고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너도 알고 있지. 하지만 입 닥쳐. 그 무거운 침묵의 압박이 내무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동기들의 웃음소리, TV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녁일. 위병소를 나서는 순간 만세를 부를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휴대폰 갤러리 속사진만 쳐다봤습니다. 지워버릴까? 그냥 나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하지만 밤마다 그 장부 속의 빨간 취소선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휴가비는 반토막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국방부 감찰실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업로드하며 신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화가 나서 흥분한 말투가 아니라 최대한 차갑고 정확하게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삐뚤어진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기하게도 지난 며칠간 저를 괴롭히던 공포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신고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제가 찍은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부대의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관련된 간부 3명은 구속 수사에 들어갔고 부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부대에 남아있던 후임에게서 흥분 섞인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대박이에요. 오늘 갑자기 부대에 감사팀 들이닥치고 간부들 줄줄이 불려나갔어요. 그리고 형, 이번 달 휴가비가 예전보다 2배는 더 들어왔어요. 이거 형이 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콧날이 찡했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대단한 혁명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던진 그 작은 사진 몇 장이 멈춰있던 제도의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저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기록은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는 느렸지만 멈춰있지는 않았습니다.